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아이폰 SE1 유심을 꽂고 찐으로 실사용을 해봤는데,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전 영상 반응이 좋기도 했고, 제가 반응이 좋으면 유심을 꽂고 제가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무려 2주 동안이나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외관은 다들 아시죠? 각진 프레임과 앞뒤가 평평하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매우 컴팩트한 스마트폰인데, 애초에 화면이 작다 보니 제가 요즘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같이 들고 다니는데 이게 폰이 두 대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무게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휴대용, 휴대폰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냥 약간 예전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닌 것처럼 카메라용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깔 게 없는 그 당시 완성형으로, 앞으로 이런 디자인은 절대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소장용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작지만 웬만한 기능들을 다 지원하는 게, 화면을 켜서 보면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2세대 센서라 나름 8년 된 폰치고는 빠르게 잠금 해제가 되죠. 인식도 생각보다 괜찮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 동작은 이상하게 좀 부드러워요. 애플 최저가 폰 미쳤다. 그런데 기본 인터페이스만 아직까지 쓸만하고, 서드파티 앱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너무 느립니다. 카톡만 해도 솔직히 아직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나? 아무튼 되긴 되는데, 메시지나 사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카톡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많이 렉이 걸리긴 한데, 간단 문자도 가끔씩 렉이 살짝 걸리긴 합니다. 네이버도 들어가 보면 되긴 되지만 좀 많이 느리다 해야 되나? 정보가 뜨는데 살짝씩 기다려줘야 된다.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갬성이고 나발이고 간에 다시 최신 폰으로 마려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도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유튜브는 뭐 없어서 그런가 나름 빠릿빠릿하게 뜹니다. 영상도 빠릿빠릿하게 뜨고, 갤럭시 북4 프로 쇼츠도 빠릿빠릿하게 잘 뜨죠. 유튜브는 그래도 좀 쓸만하더라고요. 참고로 아이폰 SE1 디스플레이가 HD급도 안 되는 1136 곱하기 640 해상도를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구려요 싶지만, 이게 PPI가 326ppi라 픽셀 밀도는 나름 SE3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구려서 안 보인다, 글씨가 깨진다,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다 생영역대가 P3 생영역이지만 이건 풀 sRGB 생영역으로, 요즘 가성비 모니터들이 대체로 100% sRGB 생영역대인데 가성비 모니터와 동일한 생영역대라 볼 수 있고, 화면 밝기도 최대 500니트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4인치라 작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막 팩급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유튜브 해상도에서는 1080p까지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많이 구형폰이다 보니 지금도 작동하냐, 업데이트가 다 끊겼는데 사용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제가 볼 때 사실상 거의 대부분 기능 아직도 최신 폰이랑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쿠팡, 카톡, 유튜브 다 되고, 정말 요 근래 나온 앱이 아닌 이상해야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화면이 작아서 인터페이스가 답답할 뿐이지 앱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플페이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 버튼을 2번 눌러주면 애플페이가 뜨죠. 이거 여전히 결제도 됩니다. 그런데 iOS 업데이트는 거의 2년째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은 기능들이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도 간단하게 보면 16, 14나노 공정이 들어간 A9 칩셋이 들어갔는데, A9 칩셋, 애플이 요즘은 전량 TSMC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있으나 A9까지만 하더라도 TSMC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납품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마지막으로 제작한 애플 AP 칩셋이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긱벤치 6로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싱글은 600점대, 멀티코어는 900점대로 세 자리 숫자를 보여주죠. 이건 갤럭시 보급형들보다 낮은 퍼포먼스이긴 합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돌리려고 해봤으나 너무 성능이 저성능이라 못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구린 거야. 램은 2GB인데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이긴 해요. 카메라도 보면 사실 이걸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다가 서브 카메라처럼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게도 가볍고 필름 카메라보다 부피도 작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약간 옛날 카메라 느낌? 필터 카메라 혹은 옛날 아이폰 감성으로 나오긴 합니다. HDR 프로세싱 처리가 부족하다, 약간의 흐리멍텅한 느낌이 들지만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인스타용으로만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낀 게, 보통 풍경 사진이나
사진이나 갬성 사진 혹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괜찮은데 야간 사진을 찍거나 특히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8년 된 폰에 이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되긴 한데 약간 인스타용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다. 동영상도 보면 OIS가 없기 때문에 요즘 폰에 비해서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4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SE1을 이용해서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도 의외로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보면 이게 메인폰으로 쓰기가 좀 힘든 게 제가 배터리 성능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LTE로 쓰면서 간단한 SNS 웹서핑 위주로 사용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3시간 조금 안 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10시간 쓸 수 있고 S24도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걸 감안해보면 하루 종일 쓴다 가정하면 정말 아껴 써야 되긴 한다. 그리고 만약 이걸 중고로 사면 배터리 성능이 나락간 물건들이 많은데 최신 아이폰과 달리 구형 아이폰들은 배터리 교체도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서 교체하는 게 싸게 좀 먹히지 않나. 배터리만 교체하면 확실히 조금은 오래 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도 보면 여기 아래에 3.5mm 이어폰 잭이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분들은 이런 거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유선 이어폰을 쓸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에어팟 프로2를 쓰고 있어도 이런 팝업창 잘 뜨고 노캔이라든지 주변은 허용 같은 것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에어팟 프로 음질 튜닝도 SE1으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2022년에 출시한 에어팟이 한참 전에 출시한 아이폰에도 이런 세부적인 기능을 지원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요즘 보급형들도 듀얼 스테레오 사운드지만 아래쪽에 스피커 하나로 나오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를 볼 때 손으로 스피커 구멍을 막아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소리는 뭐 그럭저럭 하긴 해요. 이렇게 2024년에 아이폰 SE1 실사용 무려 2주간 써봤는데 우선 화면이 작긴 해도 최신 스마트폰에 지원하는 앱들이나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을 안 해서 못 쓴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서드파티 앱 로딩이 느리다 보니 갬성보다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용으로 좋지 않을까. 실제로 화면이 작아서 계속 보는 것도 힘들고 오래 쓰다 보면 눈이 아파서 확실히 폰을 덜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중고로 사든 중국발로 구매를 하든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사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6월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